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또한 이후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중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다만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등 정부 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돼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이다.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주에도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방한 중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전달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과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 간의 비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가 비교적 솔직한 분위기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차관은 이날 접견에서 미국의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축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예상보다 더 강한 매파적 발언에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가 하락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올라섰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으로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32.06,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 하락한 780.48원으로 시작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력한 매파적인 의지를 내비치자 증권가에선 앞으로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는 의견이 나온다. 증권사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한치의 통화 완화 기대도 시장에 주지 않았다며 물가 안정이란 단일한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며 인플레이션이 금방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내비치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요를 위축시켜서 공급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또 연착륙의 근거로 삼았던 강한 고용시장을 위축시켜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연구원은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며 유동성 위축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주요 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3% 이상 하락했다며 경제 지표가 부진해도 당분간은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양적 긴축 가속과 경기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통화 긴축 환경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성장주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방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 연준의 연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파적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더 높은 금리와 성장세 둔화, 약화한 고용시장 여건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겠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에 얼마간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면서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은 연말 금통위의 기준금리를 3.00%의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외신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연준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연준보다 더 일찍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총재는 국내 물가 상승은 주로 에너지 가격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국제유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며 국내 물가가 8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스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경로가 현재와 같은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의 연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로는 10월 12일, 11월 24일 등 단 두 차례만이 남아 있다. 금통위가 연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3%까지 오른다. 내년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2.75%까지 오르는 선에서 통화정책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던 전문가들은 이제 연말 3.0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1월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우리 해군에 초청장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기로 사용하는 우길기 문제가 대두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전문가들은 관함식 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유엔 해양법협약 29조는 군함을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 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 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은 보통 바다를 항행할 때 한미의 자국의 국기를 단다. 여기에 더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추가로 그 나라 해군을 상징하는 해군기를 다는 일이 일반적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엄밀히 따지면 해군이 아니지만 사실상 해군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구 일본 해군이 쓰던 우길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대법에 근거해 우길기를 개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제관함식에도 우길기를 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대학교 교수는 관함식은 국제협력의 상징이고 이번에 수십 개 나라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우길기나 일장기 문제로 거절하게 되면 국익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관함식 참가 등 반대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실득이 될 것은 별로 없다며 우길기나 일장기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일본에 요구할 내용을 정하고 이것이 거부됐을 경우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군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구조에 나서게 된다면 가장 빨리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국민 정서와 해군의 시각이 상충되고 있는데 우길기처럼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해군과 해상자위대 사이의 교류를 차단하는 일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선 국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는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해 관함식 참가 여부를 확정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감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원 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대로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절차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당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을 정상화시키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난상 토론 끝에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헌과 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당윤리위원회에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더 이상 당을 향해 총질을 못하도록 당에서 완전히 제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윤상현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맞상대였던 박용진 후보를 큰 격차로 꺾고 압승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78.2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대의원, 국민, 일반 당원에서도 70에서 80%대의 지지를 받았다. 압승을 거둔 이재명 당대표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로는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당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이재명 정서를 완전히 극복하고 개파 간 통합을 해야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충돌이 오간 친문재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진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수입해와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떠안은 손실만 5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 역시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인 LNG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서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 8천억 원 규모로 불어나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분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을 넘어서자 기존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오는 10월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지난 6년간 횡령액이 1,70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 144억 원에서 2018년 112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9년 131억 원, 2020년 177억 원, 2021년 261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 횡령 사고 피해액은 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나타났다. 은행 894억 원, 상호금융조합 256억 원, 자산운용사 167억 원, 저축은행 149억 원 순이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 규모는 우리은행이 716억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단위농협 153억 원, 하나은행 69억 원, 수산업협동조합 68억 원, 신협 61억 원, 농협은행 29억 원, 기업은행 27억 원, KB손해보험 12억 원, 삼성생명 8억 원, 신한은행 7억 원 순이었다. 대만이 최근 자국 군사시설 등에 자주 출몰했던 중국 드론을 격추시키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진먼 방어사령부는 28일 중국 드론이 상공에 진입할 경우 처음에 경고를 통해 이를 몰아내고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바로 사격해 격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몰했던 드론에 대한 직접 사격을 지양해왔지만 향후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도 새로운 드론 방어 시스템 계획안을 작성했으며 내년에 시스템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먼섬의 드론 대응 강화 외에도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 7함대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사일 순양함 두 척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상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7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이날 군용기 20세대와 함정 8척을 대만 인근에 배치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군용기 중 7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3대는 대만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각국이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며 원전 폐쇄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고 환경에도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네티즌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비판하자 여기에 동조하며 환경운동가들 가운데 일부는 참으로 슬프게도 반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원전 찬성론자로 밝힌 머스크는 앞서 지난 3월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원전 폐쇄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원전을 폐쇄하지 말아야 하고 폐쇄한 원전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200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원전 확대를 주장해왔다.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 한 대에서 번호 2개를 이용할 수 있는 eSIM 이용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KT가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eSIM 전용 요금제를 내놨다. KT는 유심과 eSIM을 함께 쓰는 전용 요금제 듀얼 번호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SIM이란 물리적인 칩 형태의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의 통신사 네트워크 접속 정보 프로파일을 다운받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XS 이상,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Z 폴드 플립 4 이상 모델이 eSIM과 유심을 동시에 이용하는 듀얼심 기능을 지원한다. KT의 듀얼 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8,800원에 두 번째 번호용 데이터 1GB를 쓸 수 있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에는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로 사용하는 번호의 음성과 문자 메시지를 보조 번호에 공유할 수 있다. 듀얼 번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와 달리 약정이 없다. 다만 보조 번호를 듀얼 번호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월정액 또는 약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eSIM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고를 보는 대신 월 구독 비용을 낮춘 넷플릭스의 새 요금제 가격이 $7에서 $9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탠더드 요금제의 절반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출시할 예정인 새 요금제는 스트리밍 콘텐츠 1시간당 4분의 광고가 붙는 방식이 유력하다. 광고는 콘텐츠 시작 전과 중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탠더드 요금제의 한국 가격은 월 13,500원으로 저가형 요금제 가격을 절반으로 단순 가정하면 6,700원 정도가 된다. 넷플릭스는 그간 광고가 전혀 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구독자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저가형 광고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가 올해 4분기 최소 6개 지역에 이 요금제를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중국 원작 오리지널 콘텐츠 파트너 트랙의 여주인공을 당초 중국계 미국인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꿔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에선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TV쇼 파트너 트랙은 보수적인 미국 뉴욕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잉그리드 윤의 도전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다. 하지만 원작이 중국 작품이고 주인공도 중국계 미국인이다. 잉그리드 윤은 재미교포 2세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차석으로 졸업한 수재다.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의 6년차 변호사로 똑똑하지만 동양인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파트너 트랙은 잉그리드 윤이 이 같은 차별에 맞서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룹 BTS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념해 오는 10월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역 숙박업소들이 숙박료를 대폭 높이자 부산시가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파악과 계도를 시작했다며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고 계속해서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번 콘서트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BTS는 오는 10월 15일 부산 기장군 특설무대에서 무료 홍보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10만 명 규모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숙박업소에선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10배 넘게 올려 다시 예약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기장군과 해운대에 위치한 숙박시설 가격이 폭등했다며 토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부 호텔의 바다 전망방 요금은 하루 275만 원, 도시 전망방은 165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콘서트 당일의 경우 1박에 350만 원을 받고 있는 업소도 있다. 교단 위에 드러누워 수업에 열중하는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학생의 슈폼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퍼져 공분이 일었다. 지난 26일 틱톡에 12초짜리 문제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충남 지역의 남자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웠다. 곧이어 스마트폰을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면서도 남학생을 말리지 않았다. 촬영을 당하는 교사 또한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나간다. 해당 영상은 게재된 지 6시간 만에 조회수 6만 뷰를 넘기며 빠르게 퍼졌다. 교권 추락을 염려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틱톡 계정에는 수업 중에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역대 8월 최저 기록이 나왔다.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1도를 기록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16.1도까지 떨어져 평년 기온 21.1도보다 5도가량 낮았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낮 최고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을 24도에서 28도로 예보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9도로 전망했다. 폭염의 열기가 가시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모처럼 야외로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